뉴스브리핑 제작에 도움 주신 분들입니다.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인터넷에서 하세요.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회계법인. 정성을 다해 모십니다. 꽃은 에덴 꽃집.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인어 보험.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로컬 소식입니다. 애틀란타에 본사를 둔 델타항공이 어제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온 항공편을 마지막으로 모든 중국행 노선 운항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보건부가 2월 2일 이후 미국에 입국하는 사람들 중 14일 이내에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하고 최근 중국 후베이성을 여행한 미국 시민들을 격리 수용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입니다. 델타항공은 중국 베이징 및 상하이와 미국 주요 도시들을 연결하는 주간 항공편을 42편 운항하고 있습니다. 델타항공은 중국행 항공편 운항이 4월 30일까지 중단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상황을 계속 지켜보면서 진행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중단 조치에 따라 항공편을 예약했던 고객은 환불을 요청하거나 여행 일정을 4월 30일 이후로 변경해야 합니다. 제21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오는 2월 15일까지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한창인 가운데 애틀란타 총영사관의 등록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재외선거 유권자 연대에 따르면 애틀란타 총영사관은 2월 3일 오전 현재 3,287명이 유권자 등록을 마쳐 전 세계 재외 공간들 중에서 6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는 2주 전 9위에서 3단계나 뛰어오른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베트남의 호치민 총영사관이 5,059명으로 1위를 지키고 있고 그 뒤를 이어 상하이 총영사관, 뉴욕 총영사관, 일본 대사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애틀란타 재외선관위는 지난 주말 보도자료를 통해 재외 투표소가 3곳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는데요. 애틀란타 한인회관, 몽고메리 한인회관, 그리고 올랜도에 있는 우성식품의 재외 투표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하원 의원 2명이 I-85와 I-385 고속도로가 교차하는 인터체인지 구간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붙이는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정치 전문지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우리의 미국적 가치를 회복하고 급진 좌파를 물리치기 위해 지칠 줄 모르는 투쟁을 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를 성장시키고 장벽을 쌓고 산하 제한 예산을 깎고 아이시스 두목을 제거하고 끝없는 전쟁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다고 칭송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의회는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서 결의안 통과 가능성은 높은 상황입니다. 한편 7개월 전에는 오클라호마 주에서도 루트 66 도로 이름을 트럼프 로드로 바꾸자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불발로 끝난 바 있습니다. 지구촌 소식입니다. 중국에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소변을 통해서도 전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둥성 선전시 제3인민병원은 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의 대변에서 핵산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의료당국은 마스크를 쓰는 것과 동시에 용변을 본 뒤에는 반드시 변기 뚜껑을 덮고 물을 내리고 손을 깨끗이 잘 씻는 등 개인 위생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광둥성 광저우에서는 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의 집 출입문 손잡이에서 이 바이러스의 핵산이 발견됐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문 손잡이처럼 사람의 손이 많이 닿는 물체에 바이러스가 남아있다면 간접 접촉을 통한 감염이 우려되는데요. 광저우 질병예방통제센터 대변인은 물체 표면에 바이러스가 붙어있다면 손으로 오염된 물질을 접촉한 뒤 음식을 먹거나 눈을 비비는 등의 행위로 감염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생활에서 자주 접촉하는 문 손잡이를 비롯해 휴대전화, 키보드, 마우스, 수도꼭지, 리모컨, 변기 등이 오염되기 쉬우므로 소독을 잘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결국 유럽연합 EU와 결별했습니다. 영국은 지난 주말인 1월 31일 저녁 11시를 기해 브렉시트를 단행했습니다. 이 시간 런던 웨스트민스터 궁에 자리한 의사당 옆 의회 광장에는 브렉시트 지지자들과 관광객들까지 수많은 인파가 모여들어 축제 분위기 속에서 카운트다운을 외쳤는데요. 이로써 영국은 지난 1973년 EU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에 가입한 지 47년 만에 회원국 지위를 벗었습니다. 지지자들은 EU를 벗어난 영국의 장래가 매우 밝을 것이라고 기뻐했습니다.
EU의 굴레를 벗어나 독자적으로 무역협정을 체결하면 영국에 더 이익이 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일각에서는 EU와의 교역에 장애가 생기면 각종 생필품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합니다. 브렉시트 반대론자들은 EU 재가입 운동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당분간 영국 정계는 보수파가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EU 복귀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중국 전역은 물론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하면서 홍콩, 미국, 태국, 터키 등 세계 곳곳에서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중국 푸젠성에선 마스크를 사려면 추첨해서 뽑혀야 합니다. 또 여러 곳에서 신분증을 제시해야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상황이고 그나마 1인당 살 수 있는 수량도 제한돼 있다고 합니다. 공장을 풀 가동해도 밀려드는 수요에 대응하기가 역부족이라고 하는데요. 한국 서울시는 지하철역과 시내버스에서 마스크를 무료로 나눠주고 있는데 한 사람이 몇 장씩 가져가고 세정제는 통째로 사라지기도 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입원 환자 중 완쾌한 사례가 있다며 55세 남성인 입원 환자의 퇴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환자는 폐렴 증상이 호전됐고 각종 검사에서 상태가 좋아져 항바이러스제 투여를 중지했다고 하는데요. 우한을 떠나 상하이를 거쳐 지난달 22일 김포공항에 입국한 입원 환자는 검역 과정에서 발열 감시 카메라에 발열 증상이 확인됐고 다음날 인후통이 심해져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은 뒤 한국에서 두 번째 우한 폐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입원 환자는 현재 서울국립중앙의료원에서 격리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완치자의 경우 퇴원 이후에도 일정 기간 재감염 가능성 등 모니터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매출 감소, 부품 조달 지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특별 금융 지원과 신속한 정부의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당장 피해가 예상되는 음식, 숙박, 생활 밀착형 소매업, 관광업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200억 원 규모의 경영안전자금을 지원하고 지역신용보증기관을 통해 1천억 원 규모의 특례 보증을 보증료율 기존 1.0%에서 0.8%로 인하한다는 방침입니다. 박 장관은 향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피해가 확대될 경우 자금 규모 확대, 원리금 상환 유예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도 했습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오늘부터 다음 달 10일 오후 6시까지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재단 스마트폰 앱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일정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 연계형 장학금입니다. 국가장학금을 받으려면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학생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학금은 월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 구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연간 67만 5천 원부터 520만 원까지 장학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나 전화상담실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1:1 맞춤형 상담도 가능합니다. 2020년 2월 3일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